취득세 감면을 받아요. 요 감면 사항은 요 감면하고 관련된 것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몰라요. 왜 모르시냐면 감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나온 것들이에요. 이거는 특례 제한법이 나온 것이고 실제로는 지방세법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럼 첫 번째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해줘. 임대주택. 그럼 과거에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많이 해줬는데 지금 많이 편식해버렸어요. 그래서 보면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말까지만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그랬어요. 건축하거나 그랬으니까 이제 이거는 건설 임대주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동 오피스텔을 건축적으로 분양을 받았어. 그럼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매입을 해가지고 임대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임대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없어진 게 뭐냐면 이제 신규 등록은 장기 임대만 가는데 10년짜리만 가능하고 4년짜리 아예 없어졌고 단기는 아예 없어졌고 폐지돼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네모 박스 봐보시면 단기 임대는 4년짜리였는데 매입 임대든지 건설 임대든지 단기는 다 폐지됐어요. 그다음에 장기는 8년에서 10년으로 다 바뀌었는데 대신에 또 아파트는 안 돼요. 아파트는 또 그것도 안 돼요. 근데 아파트는 내가 매입을 해요.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하는 건 안 되는데 아파트를 건설해가지고 그거를 임대하는 건 또 허용이 돼요. 건설하는 거. 근데 공공지원 아파트는 여기에 매입이든지 건설이든 둘 다 인정이 돼요. 이 부분. 그래서 이제 건설 임대 사업은 그게 뭐 지특법이라는 게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이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했을 때는 이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합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또 이건 내년에 가면 또 늘어나요. 계속 다음을 넘기고 하는데 이제 완전히 폐지시킬 때는 이때 그만 끝내버립니다. 근데 아직은 계속 또 연기될 거예요. 이게. 근데 전용 면적 범위가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해야 돼요. 60이면 대략 몇 평인가요? 20평? 대략 20평보다 조금 안 되죠? 네. 근데 그 집을 공동주택을 취득해서 이런 집은 취득세 면제해 준다. 근데 만약에 또 거기서도 감면세액 200만 원이 넘잖아요. 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85% 감면율이 적용돼요. 이거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장기 임대주택에 뭐 호실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 참고로 한번 보세요. 임대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매입 임대주택도 예전에는 금액 조건이 없었는데 지금은 금액 조건이 또 붙었어요. 금액 조건이 붙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줄 봐보시면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 수도권은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안 해주겠다 싶어요. 그럼 주로 수도권에서 우리 집 살 때 6억짜리 집은 있긴 있겠죠. 근데 보니까 60 이하니까 우리 한 18평, 20평 정도 되는 게 대략 한 6억 되는가요? 18평 6억 정도. 그렇게 비싸요? 엄청나네. 그래서 이 6억이 넘어가 버리면 감면 대상이 또 배제됩니다. 그래서 감면은 거의 못 받는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한번 넣었어요. 요거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을 했을 때는 취득세를 이번 연도 말까지 또 면제해 주는데 취득 당시 가액 1억 5천 이하라겠네요. 그러면 이제 1억 5천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억 5천을 초과한 경우는 50% 경감합니다. 그럼 집을 요즘 1억 5천짜리 집을 사려면 어떤 집을 사야 되겠어요? 일단 수도권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원룸 있잖아요. 오피스텔. 원룸 같은 거. 그거 1억 5천, 그것도 1억 5천 넘겠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도 1억 5천. 그러니까. 그런데 1억 5천까지는 면제, 1억 5천 초과하냐 50% 경감이에요. 생애 최초 주택인데.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취득 당시 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면제로 완전히 세금 면해주고 1억 5천이 넘으면 50%만 깎아내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생애 최초로 집을 10억짜리 집을 샀어.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사면 내가 다른 집이 없고 아무것도 부모하고 독립세대로 떨어지고 서른이 넘었으니까 3%잖아. 3%면 3천만 원이잖아. 50%면 1,500. 그것도 크잖아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50%만 깎아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이제 감면 요건을 한번 봐보세요. 참 이게 깎아줄 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깎아주면 좋은데 첫 번째 볼게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원이 만 20세 이상이죠. 무주택 확인 범위,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전원, 동거인 제외. 주민등록표에 나와 있는 그 가족들이 모두 집이 없어야 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죠. 대상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이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을 사.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나 말고 다른 사람 집이 있어. 그럼 나는 최초 주택이 아니야. 생애 최초 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 본인이 내가 집을 사면 최초 주택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가족들이 집이 있어버리면 안 된다니. 그럼 세대 분가해야 되네. 세대를 분가해가지고 내가 집을 사야 돼. 그래서 무주택 범위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을 잘라버리면 돼. 떼어버리면 되잖아. 그럼 이제 지금 주민등록이 어머님하고 같이 돼 있다 그랬죠. 근데 집이 하나 있어. 그럼 다시 집을 사면 나는 생애 최초 집이 아니죠. 그렇다면 만약에 부모님 집이 있어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30세 미만의 동거자는 아예 아니요. 부모가 집이 네. 없어야 없어요. 아무도 가족들이 이렇게 주민등본상에 아무도 집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참. 그다음에 요건 및 예외 사유는 이제 예외 사유로 가야 돼요.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 하며 자기가 취득한 사람이 생애 최초 주택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또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인데 이제 무주택 인정되셨네. 상속으로 받았으니까 상속을 받은 집은 그 집은 여기서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 등은 예외적으로 그러면 상속으로 일시적 보유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유할 생각이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일시적 보유라는 게 언제까지 일시적 보유인지를 말 안 하고 있어요. 상속받아서 1년 안에 뭐 다시 그 집을 팔 건지, 뭐 2년에 팔 건지, 몇 년 안에 팔 건지, 이런 말은 또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 가격 범위. 1억 원 이하면 전에 1억 원 초과되면 거기도 보니까요. 또 1억 원 초과라고 해놓고 또 범위가 또 지정이 되죠. 아까 10억이라는 게 안 되죠. 3억까지, 수도권은 4억 이하만 50% 감면. 아니, 그러면 큰 집은 사도 감면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이 생애 최초의 집을 사면 내가 처음으로 사면 세금 안 낸 줄 알아요. 취득세 안 낸 줄 아는데 얼마짜리 살 건데요? 이번에는 5억짜리 살 건데요. 5억짜리 사면 감면 혜택이 없어. 그래서 4억까지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 구입 요건 시 6억 이하 취득세 1% 적용하여 감면해 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소득 기준. 세대 합산 7천만 원 이하여야 돼. 생애 최초로 요 감면을 받으려면 소득 조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소득이 연간 세대 합산 기준에서 7천만 원 이하라고 했으니까 소득 기준에서 내가 지금 1년에 2천원을 벌었어. 근데 이게 5천원을 벌었어. 이쪽이 3천원을 벌었어. 그러면 이렇게 가족 합치니까 우리가 1억이 넘어버려. 그럼 우리는 나는 집을 새로 사더라도 생애 최초 혜택을 못 받는 거다. 그다음에 전체 세대원 중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을 의미하고 다른 종합소득 및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라. 이게 엄청 불리해. 현실은 지금 주택 가격 현실로 봐서는 제가 택도 없는 거죠. 그러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안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예전에는 이런 조건 없이 그냥 막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조건이 엄청 까다롭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요건에 해당하면 여기 해당됐을지라도 다음에 해당되면 또 추징해버린다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상시 주거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내가 이 집을 내가 생애 최초 주택에서 감면을 받으려면 집으로 이사 들어가라 했잖아. 이사 들어가야 되는데 3개월 이내에 들어가냐. 그럼 여기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 그러잖아. 거주는 여기서 상시 거주는 전입신고를 하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전입신고를 3개월 동안 안 했을 때는 다시 추징하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수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그랬네요.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내가 이 생애 최초 주택을 사고 다시 3개월 안에 다른 집을 사버리면 또 추징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해당 주택의 상시 주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그러면 3년 동안은 들어가 살으라는 얘기예요. 3년 동안 팔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증여도 하지도 말고 임대도 내주지 말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해서 감면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걸 복사해서 주면 감면을 받는 데는 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네요. 집을 못 살 것 같아. 이 금액대에 그러니까 이 금액 수도권에서 수도권을 4억이라고 했으니까 4억이 안 예를 들어 4억짜리 집을 사도 있긴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빌라 같은 거 사면 아파트가 안 되죠. 빌라 같은 걸 하면 있을 수는 있을 건데 너무 지금 적잖아 이게 폭이. 그러니까 취득세가 나오면 취득세만 또 내는 게 아니라 또 내는 세금들이 있었죠.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나 이거 구체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